여러분, 미스테리를 좋아하세요? 괜찮으시다면 과학자들이 설명하지 못하는 고대 기술을 만나보시죠. 진보된 기술이 단지 현대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신다면 정말 놀라실 거예요. 수천 년 전 위대한 사람들은 시대를 앞선 놀라운 기술들을 발명하는 데 성공했죠. 물로 끌 수 없는 불, 중세에 부러지지 않는 검, 기원 전 200년에 만들어진 고대 컴퓨터가 그것이죠. 오늘날의 과학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과거의 엄청난 발명품들을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재미있는 고대 발명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볼 준비가 되셨다면 계속 시청해주세요.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날아가기 전 채널에 구독하고 게시물 알림을 켜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러면 삶의 밝은 면에 매일 업데이트되는 영상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 만나보러 가실까요? 10번. 코스타리카의 돌 구체. 점토로 빚으면 쉽게 구체 모양을 만들 수 있죠. 하지만 고대의 코스타리카에 사는 사람들에겐 쉽지 않았어요. 정말 말 그대로요. 코스타리카 디키스 삼각주 지역에서 1930년대에 발견된 구체 크기는 단 몇 센티미터에서 183cm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 구체들은 흙이 아니라 화감 섬로감이라는 매우 단단한 암석으로 만들어졌죠. 수백 개가 넘는 이러한 암석 구체들이 탈라만카 상기슭에서 발굴되었습니다. 연구원들은 16톤이 넘는 거대한 구체도 발견했습니다. 누가 대체 거대한 암석으로 놀랍도록 완벽하게 조각된 구체를 만들었을까요? 고대인들의 취미였을까요? 신에게 바치는 선물이었을까요? 거대한 축구공이었을까요? 우리는 아직도 이러한 암석 구체의 배후에 누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구체는 기원 전 200년경에 만들어졌으며 이는 16세기 스페인이 이 지역을 식민 지배하면서 중단되었습니다. 즉, 거의 1800년 동안 이러한 암석 조각을 만들어 온 거죠. 하지만 어떻게 했을까요? 화강 섬로감은 온도 기법을 통해 쉽게 조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뜨거운 석탄을 사용해 암석의 일부를 가열한 다음 차가운 물로 식힙니다. 그런 다음 암석을 쪼갤 수 있을 정도로 강도가 높은 자재를 사용해 암석에 망치질을 합니다. 마무리로 모래나 가죽을 사용해 다듬죠. 작은 돌도끼나 동상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공정과 동일한 공정입니다. 그런데 이 구 모양의 암석은 무엇에 이용되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것은 고고학에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미스테리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아, 알아요. 인디아나 존스를 보냅시다. 일부 연구원들은 이 돌들이 선, 삼각형, 평행사변형과 같은 패턴으로 발견돼 있기 때문에 나침반이나 천문 관측에 사용되었다고 추정합니다. 구 모양의 암석이 당시 부유하고 영향력 있던 가문의 상징이라고 생각하는 연구자들도 있습니다. 누가 옳은지 우린 알 수 없겠죠? 9번. 로마 12면체. 고대 로마인들에게 콘크리트, 도로와 고속도로, 화장실, 신분과 같은 현대식 편의시설을 발명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해야 할 것 같아요. 아, 참 요새 나온 베스파도 있죠? 이러한 로마의 발명품은 사용 방법을 이해하기가 참 쉽습니다. 하지만 12면체는 잘 모르겠어요. 12면체에겐 좀 미안한 일이지만요. 청동이나 암석으로 만든 이 속이 텅 빈 이상한 물체는 약 200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로마 12면체는 오각형 평면 12개로 구성되어 있고 모서리마다 동그란 손잡이가 돌출되어 있습니다. 100개가 넘는 12면체가 한때 로마 제국의 일부였던 헝가리, 영국, 스위스, 벨기에, 오스트리아,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룩셈부르크에 남아있어요. 포캡시는 아닙니다. 이곳은 뉴욕에 있거든요. 12면체는 약 2.5cm에서 10.2cm가 넘는 크기까지 다양하며 일부 12면체는 서기 2년 또는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고대 로마인들은 모든 걸 기록하는 습관이 있었지만 12면체에 관한 내용은 하나도 발견된 것은 없습니다. 연구자들은 몇 가지 이론을 가지고 있지요. 주사위, 어린이 장난감, 촛대,
단순한 장식품, 전장에서의 측정 장치, 혹은 천문학 도구였는지도 모르겠어요. 전문가들도 정말 아는 바가 없어서 로마 12면체는 아직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남아있습니다. 8번 크레타 섬의 파이스토스 원반. 1908년 이탈리아의 고고학자 루이지 페르니에가 그리스 크레타 섬 파이스토스 시 미노안 궁전에서 파이스토스 원반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점토로 만들어졌고 지름이 15.7cm 정도 됩니다. 원반의 양면은 나선형 패턴으로 배열된 243개의 기호로 덮여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원반이 기원전 1400년부터 1850년 사이에 만들어졌다고 추측하지만 원반의 의미와 목적은 여전히 미스테리로 남아있습니다. 처음에는 장난으로 시작했지만 과학자들과 암호 해독가들은 파이스토스 원반의 암호를 계속해서 해독하고 있습니다. 초기 전문가들은 휴대용 타작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언어학자이자 크레타 기술교육연구소의 연구원인 가레스 오웬스 박사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옥스퍼드 대학 음성학과 존 콜만 교수와 협력하여 내린 결론은 고대 미노스 여신에게 바치는 기도문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헤라클리온 고고학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이 원반은 한 면의 약 90%만 판독되었습니다. 4000년 된 이 미스터리는 아직 완전히 풀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7번 그리스의 불. 모두 물이 불을 끌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죠? 그런데 그리스의 불은 물리 법칙을 따르지 않는 것 같네요. 고대 시대의 소위탄이라고 할 수 있는 폭탄은 서기 7세기에 비잔틴 그리스인이 처음 제작했습니다. 사실 이는 너무나 소중한 자산이었기 때문에 콘스탄티노플의 로마노 2세 황제는 비잔틴 황실 왕족들과 공주들을 제외하고는 무슨 일이 있어도 외국에 넘기지 않을 것을 명령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그리스의 불을 만드는 비법은 7세기가 넘게 국가 기밀로 보호됐습니다. 스텔스 전투기보다 오랫동안 비밀이 유지됐네요. 스텔스는 오븐이었던가요? 그렇다면 이 7세기의 기밀 군사 무기는 어떻게 사용되었을까요? 효과는 정말 있었을까요? 첫 번째 질문에 답을 드리자면 그리스의 화약은 해전에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우 효과가 좋았습니다. 비잔틴 전투함들은 가연성이 높은 액체를 싣고 적의 배 위에 발사했고 이것은 배 위의 모든 것, 배 아래에 있는 물조차도 불살라 버렸습니다. 정말 뜨겁고 뜨거웠겠죠? 6번 다마스쿠스 강철. 기원전 500년경 중동의 칼 제작자가 발명한 다마스쿠스 강철 칼날은 중세 유럽에서 가장 인기가 높았습니다. 그 당시 최고의 검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마스쿠스 강철로 만든 무기는 단단하고 유연하며 아름다우며 품질이 뛰어났습니다. 실크 스카프를 칼 위에 떨어뜨리면 바로 절반으로 잘라진다는 소문이 있었죠. 실크 상인에게 공격을 당할 경우 정말 유용했겠네요. 전문가들은 다마스쿠스 강철이 2000여 년 전에 만들어진 인도 강철 종류 중 하나인 우츠에서 나온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3세기와 4세기의 우츠는 다마스쿠스시에서 인기 있는 무역 품목이었고 물론 유럽에서 이를 수입해왔죠. 이 놀라운 검을 만드는 기술은 1700년대의 주 재료인 우츠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5번 델리의 철 기둥. 인도는 고대 시대에 이미 금속 기술을 완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에 대한 증거는 델리의 철제 기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6.7m 높이의 평범한 철제 기둥은 별로 대단한 볼거리는 아니지만 기둥에 숨겨진 역사와 미스테리는 엄청납니다. 델리의 철 기둥은 서기 약 240년부터 590년까지 지속된 굽타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원래는 마디아 프라데시에 위치해 있었지만 용도는 기록에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깃대 혹은 해시계였다고 합니다. 중요한 힌두교 신들 중 하나인 비슈누 혹은 찬드라 굽타, 비크라마디티아 왕을 기리기 위해 지어졌다고도 하고요. 그러나 이것들은 추측일 뿐이고 구체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기둥은 98%의 주철로 만들어졌고 무게는 6톤이 넘습니다. 철로 만든 물체는 무엇이든 녹슬기 마련인데 델리의 1600년 된 철제 기둥은 녹슬지 않습니다. 전혀 녹슬지 않는다는 것은 전적으로 사실이 아닙니다. 약간의 녹이 형성되기 시작했지만 녹이 더 없는 것이 이상하죠. 전문가들은 델리가 습도가 높은 도시가 아닌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습도는 철을 빨리 녹슬게 하니까요. 또 다른 이론은 기둥에 미사 화이트라고 불리는 보호층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러한 모든 이론들은 추측일 뿐이고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4번 바이킹 울프베르트의 검. 울프베르트 검은 매우 순도가 높은 금속으로 만들어져서 고고학자들은 이 검이 시대를 앞선 기술로 제작되었다고 믿습니다. 바이킹 울프베르트의 검은 서기 800년에서 1000년 사이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지만 전문가들은 그렇게 탁월한 품질의 칼을 만드는데 사용된 기술이 그 800년 후에야 발명되었다고 확신합니다. 네, 초현대적인 무기였던 것이죠. 지금까지 발견된 검은 약 170개 정도입니다. 이 희귀성 때문에 과학자들은 이 검이 엘리트 바이킹 계층만이 소유했던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독일 하노버 대학의 무기화학 연구소의 로버트 레만 박사의 연구 덕분에 이제 이 검의 성분에 대해 알게 되었는데요. 레만 박사는 이 검의 날에 망간이 많이 함유되어 있고 검집에는 비소가 많이 함유되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그 당시에 이런 검들을 만들 수 있었는지는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날 광재 또는 광석의 불순물은 섭씨 1649도로 가열하여 제거한 다음 강도 강화를 위해 탄소를 혼합합니다. 하지만 철을 이러한 고온에서 가열하는 방법은 중세시대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일반적이고 그리고 덜 효과적인 방법은 불순물을 망치로 두들겨서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이킹 울프베르트의 검은 3배나 더 많은 탄소를 함유하고 있고 도가니 강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거의 불순물이 없기 때문에 당시에 그 어떤 다른 검들보다 더 우수했습니다. 그 검은 너무 뛰어나서 마법의 힘으로 만들어졌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글쎄요,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증거도 없으니 누가 알겠어요? 3번 보이니치 필사본. 이 기묘한 필사본은 암호학자, 과학자, 학자들 모두에게 좌절감의 원천이었습니다. 역대 가장 해독 불가능한 고문서죠. 전문가들이 아는 것은 이 필사본이 15세기경에 등장했다는 것. 보이니치 필사본은 약초학, 점성학, 광천학, 약학의 4개 장, 240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책은 결코 백과사전이 아닙니다. 백과사전이라 해도 정말 이상합니다. 이 문서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식물 그림, 기원을 알 수 없는 천체 기록, 그리고 녹색 액체로 목욕을 하며 거대한 난소 위에 앉아서 손에 무지개를 쥐고 있는 발가벗은 여성들의 모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약초학에 관한 부분일까요? 거기다 이 문서는 보이니체라고 불리는 알 수 없는 언어로 쓰여 있습니다. 지구상에 대체 누가, 아니면 우주에 대체 누가 이런 걸 만든 거죠? 이 필사본은 수세기 전 등장해 당시 세계의 대부분을 떠돌아다녔는데 약 250년간은 행방불명되었다가 폴란드 도서 상인인 윌프레드가 구입하면서 1912년 다시 등장했습니다. 이를 해석하기 위한 시도가 정말 수십 번 있었지만 실패했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암호학자 윌리엄 프리드먼은 1940년대에 암호를 해독하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파리 리뷰에 출판된 글에서 프리드먼은 해당 언어가 인공 언어를 만들기 위한 초기 시도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지었습니다. 2016년에 엘바타 대학의 컴퓨터 과학자로 구성된 팀이 또 다른 시도를 했습니다. 그들은 인공지능을 사용했고 심지어 그것을 해독하기 위해 구글 번역기를 사용했답니다. 과학자들은 이 문서가 히브리어로 쓰여 있다고 결론지었지만 이를 확인하고 완전히 번역하려면 히브리어 학자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 세계 것이 아닌 듯한 이상하고 신비로운 이 책을 한번 해독해보고 싶으시다면 예일 대학의 베인케 희귀 도서 및 필사본 도서관에서 온라인으로 보실 수 있어요. 행운을 빕니다. 2번 장형 간이지진계.
서기 132년 중국의 발명가, 천문학자, 엔지니어, 과학자, 학자, 예술가인 장형은 간이 지진계를 발명하여 계절풍과 지구의 움직임을 측정하는 이 도구를 한나라 왕조에 헌정했습니다. 이 고대의 간이 지진계는 실제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발생한 지진과 그 지진의 방향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있어요. 이 장치는 서기 138년에 류오양 서쪽에서 지진을 성공적으로 감지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 용 모양의 8개 관 아래에는 두꺼비가 있고 관에서 청동공을 두꺼비 입속으로 떨어뜨리는 구조입니다. 어느 관으로 공이 떨어졌는지가 지진의 발생 방향을 알려줍니다. 중국의 정주에서 온 과학자들은 2005년에 이 장치를 복제했고 실제로 작동됨을 확인했답니다. 게다가 이 복제품은 중국과 베트남에서 4개의 지진을 탐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작이 시대를 훨씬 앞섰기 때문에 그보다 더 나은 것은 없었겠죠. 1번 안티키테라 기계. 시계장치 컴퓨터라고도 알려진 안티키테라 기계는 1900년 한 무리의 잠수부들에 의해 그리스 안티키테라 섬 근처의 수중 난파선에서 발견됐습니다. 이 기계는 세계 최초의 아날로그 컴퓨터라고 불려왔으며 기원전 200년경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청동기계는 당시 기술 수준을 매우 앞선 뛰어난 공학적, 천문학적 정밀도를 보여줍니다. 아틀라스 옵스큐라에 따르면 이 장치는 태양, 달, 행성, 별의 위치뿐만 아니라 달의 주기, 다가오는 태양 일몰의 날짜, 그리고 심지어 달이 이동하는 속도까지도 알려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장치가 얼마나 멋진지 아시겠죠? 하지만 아무도 누가 어떻게 어디서 그것을 사용했는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만들기 복잡한 정교한 장치인 만큼 부유한 가문에서 소유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여러분은 국립 아테네 미술관의 청동기 전시관에서 안티키테라 기계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몬타나주 보주만에 있는 미국 컴퓨터 박물관도 복제품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고대의 첨단 기술 중 어느 것이 가장 놀라웠나요? 댓글에서 알려주세요.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친구들과 공유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아마 친구들도 좋아할 거예요. 아직 안 하셨다면 구독 버튼을 클릭하고 삶의 밝은 면에서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